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어, 앞으로는 제가 하는 이 영상의 방향을 바꿔서 현재 학교를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는데 올해 말이나 이렇게 안경사 면허 시험을 보셔야 될 분들, 그리고 입학을 했는데 아직 제대로 학교를 못 간 분들, 뭐 2학년인데 1학년 때 과정을, 혹은 3학년인데 2학년 때 과정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다, 혹은 예습 차원에서 면허 시험 직전에 해야 될 공부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안경과학과 학생분들을 위한 강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그런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한테 드려야 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첫 번째로는 교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학교가 주요 과목에 대해서는 같은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대개 대학 서림에서 나온 교과서를 쓰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몇몇 학교에서 그 강의를 맡으신 분들이, 맡으신 전임 교수가 쓴 책, 혹은 외래 강사, 시간 강사가 쓴 책을 그 교재로 삼아서 쓰고 있어요. 사실 책 내용과 학과에 배워야 될 내용이 상이하게 달라도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뭐 억지로 껴맞추기, 옆에다가 이렇게 작은 글씨로 쓰고 책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필기를 서기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과도 많은데요. 저도 교재를 한번 이렇게 어떤 거로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는 대학교 강의할 때 교과서 이렇게 사란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되게 강의 직전에 이렇게 프린트 용지 나눠주고, 물론 책을 어느 교재를 사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물론 하지만 사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제가 대학교 강의할 때 만들었던 그 프린터물들이 있습니다. 이 프린터물들이 제가 아래 한글로 워딩 작업을 해서 만들었던 것들인데, 찾아보니까 그 파일은 없어요. 근데 뭐 방금 전에 건 조제 가공 관련이었고요. 이거는 안경 재료학 관련입니다. 재료학 관련해서 만들어서 강의할 때 썼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예, 안경학 개론에서 안경광학 그 직전에 안경 시기, 뭐야, 시기 생리학 그쪽의 일부분하고, 그리고 안경광학의 일부분, 그리고 기하광학의 일부분을 이렇게 처음에 안경학 개론이라고 해서 배우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습 과목을 종합실습이라고 따로 이렇게 강의를 맡으라고 그래가지고서 재료학 관련하는 거랑 뭐 시력 검사하는 거랑 뭐 도금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던 내용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특별하게 대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새로 쓴 내용도 아니고, 여러 교재들이나 인터넷에 떠올리는 사진들 같은 거 모아놓고, 그리고 그 사진 복사해 놓고 교재에 나온 내용 이렇게 타이핑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무슨 저작권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책을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 놓은 거고, 저거면은 충분히 그 면허 시험 정도는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들으려고 했던 말씀을 지금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도 안경광학과 재학 시절에 수석 졸업했습니다. 매학기 수석했고요. 장학금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봐야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모든 학교에 그런 사람이 한 명씩 두 명씩 다 있을 테고요. 진짜 별거 아닙니다. 특히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게, 안경사 면허 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하면은 그 대한안경사협회 총회 때, 그 합격자 발표가 난 그 다음 그 해 총회 때, 그 안경과학과를 수석 졸업한 사람을 수석으로 시험 합격한 사람을 불러서 상을 하나 줍니다. 그게 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 저도 사실은 전국 수석으로 면허시험 합격하고 싶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시험 보고 나서도 다른 사람이 합격이라고 그래서 저도
국시원 홈페이지 가서 제 성적증명서를 거기서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500원인가 내고 그때 출력해서 봤는데 아, 내가 수석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수석으로 졸업하나 턱걸이로 간신히 합격하나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추가되는 점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학교 같이 졸업했던 학생들 중에 저보다 돈 훨씬 많이 벌고 건물 사서 잘 나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렸어요. 나이가 어린 것도 상관없고요. 그냥 악착같이 살고 적응하고 그리고 그 소비자의 니즈에 맞고 그리고 고용 안경사의 니즈에 맞는 안경사로서의 그 특혜급 안경사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안경사 시험 잘 보는 거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면허시험에서 꽈락이란 게 있습니다. 40점 이하면은 아예 면허시험이 불합격입니다. 꽈락. 그리고 평균 몇 점 이상이 합격입니까?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꽈락이란 거 40점이 여러분들 꽈락으로 떨어지신 분들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되게 면허시험에 보기가 5문항인 경우가 있고 4문항 경우가 있고 한데요. 면허시험 같은 국가고시는 한 문항당 그 정답수를 일정하게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문항이면은 1번이 20%, 2번이 20%, 3번이 20%, 4번이 20%, 5번이 20%란 얘기입니다. 번호를 하나만 딱 정해놓고 쫙 내리 찍어도 20점은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20점을 맞아놓은 상태에서 모르겠는 건 한 번으로 다 찍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아는 것들 있잖아요. 아는 게 몇 개는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정답이구나를 느껴지는 게 몇 문제는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몇 문제 내가 틀림없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5개면 5개, 10개면 10개를 적어놓고 그게 보기가 1번이 몇 개인지, 2번이 몇 개인지, 3번이 몇 개인지, 4번이 몇 개인지, 5번이 몇 개인지 센 다음에 가장 적은 거 정답을 거 1번도 10개, 아주 문학사가 많다고 2번도 10개, 3번도 10개, 4번만 5개고 5번이 10개다. 이러면 이 4번으로 나를 쭉 찍으세요. 그러면은 40점은 넘습니다. 40점이 안 된 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꽈락으로 떨어지신 분들 반성하십시오. 괜히 자신이 왔다 갔다 찍고 그러다가 꽈락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꽈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각고의 노력과 아주 더럽게 운이 안 좋아야지만 꽈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꽈락을 면하면은 60점은 조금 어렵겠죠, 꽈락보다는. 물론 이것도 모르는 문제 나란히 찍으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운으로만으로 60점을 받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평균을 60점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있게 만점을 받아야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만점을 받아야 되는 과목 중에 첫 번째는 의료관계법규입니다. 법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콤마만 하나 잘못 찍어도 또는 혹은 그리고 그래서 문장의 접두사 하나 콤마 하나 바뀌면은 문맥의 뜻이 바뀌었다고 해서 법을 해석을 하고 뭐 엄청 어렵습니다. 공부 잘해야지 법대 갑니다. 예. 그 중에서도 공부 잘해야지 사법고시 패스하고 그 중에서도 공부 잘해야지 검사되고 판사돼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검사 판사 별거 아니잖아요. 하는 짓 보면은 여러분들이 안경사 면허시험 통과해서 훨씬 더 훌륭하게 사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근데 그러려면은 평균 60을 맞아야 됩니다. 의료관계 법규 얘기했죠? 의료관계 법규 정말 콤마 하나 찍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지만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국시의 국가고시 안경사 국가고시의 출제위원들은 전임 교수들이 들어갑니다. 전임 교수 중에 아무도 법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이 없습니다. 의료관계법규는 외래 강사들한테, 시간 강사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시간 강사라고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도 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없습니다만은 더군다나 전임 교수 중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물리를 전공했거나 안경광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한데 되게 물리를 전공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간혹 세포학, 생물학, 약학 전혀 법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이분들도 거기서 출제를 하면서 콤마를 하나 잘못 찍으면은 그리고를 하나 잘못 쓰고 그래서를 하나 잘못 쓰면은 이게 문제가 틀렸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큰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알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국시원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존의 출제 문제들, 기출제 문제들을 그대로 내십니다. 잘해야 보기나 좀 바꾸는 정도고 순서 바꾸는 정도고 아무것도 손을 안 대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제 문제들은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은 이미 문제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집에 다 반영이 돼서 실려 있어요. 그 문제들을 다 풀면은 합격하십니다. 100점 맞습니다. 20문항 하나도 틀릴 게 없습니다. 당연히 100점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점수를 따야 될 과목은 조제가공학입니다. 조제가공학은 우리가 요즘 필기가 60문항, 필기가 120문항, 190문항이죠. 필기가 190문항, 실기가 60문항 그럴 텐데요. 맞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실기 60문항에 50% 이상, 60% 정도가 조제가공학 관련 문제입니다. 그리고 필기에서도 조제가공 관련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서도 한 40% 이상 됩니다. 조제가공학 책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그것도 더군다나 어렵지가 않아요. 조제가공학에 여러분 수학이 들어갑니까? 수학도 안 들어가고요. 들어가는 거 해봐야 무슨 주식오류별 PD 측정하는 것, 그리고 슬래버 가공할 때 높낮이 계산하는 법, 그리고 프렌티스 공식, 그 정도 있을까요? 경사 갖고 하는 공식? 정말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거 공식 한 10개나 될까요? 5개, 6개, 7개 될까요? 그거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읽으면. 내가 이걸 만들 때 어떻게 했더라를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 실습 시간에 했던 거를 생각해 가면서 읽으면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면허시험 합격합니다. 이거를 안경공학과 교수님들이 얘기를 안 하시는 거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면허시험을 우습게 보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학교에서 올해 면허시험 수석 합격자 나오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합격률이 100%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공부를 잘하길 바라고. 근데 여러분 합격 되게 쉽습니다. 한 2달, 3달만 적심 바짝 차리고 출제 경향 문제만 아신다면은 틀림없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다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알려드립니다. 저는 수석 합격 바라지도 않습니다. 수석 합격해봐야 어느 학교 출신 안경공학과 누굽니다를 하지 유튜브에서 이종범 씨 강의를 많이 듣고서 도움이 됐습니다 얘기 안 해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공부 얘기하겠습니다. 크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